안녕하십니까, 헛쌤입니다. 오늘은 이경실 씨. 이분 기구예요. 그쵸? 예. 우선 현재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한 번도 이분은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물론 개그맨이니까 속은 끓어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겠죠. 또 뭐 슬픈 일 있다고 계속 울고 그러면 또 개그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항상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속은 많이 끓으셨을 것 같아요. 예. 과연 이분이 참 악재를 많이 만나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사주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분 채널도 있으시더라고요. 채널 이름이 호랑이 뭐지? 하여튼 있어요. 네, 뵙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상을 좀 보겠습니다. 관상이 이분이 이제 일단 성형을 했잖아요. 본인도 고백을 했고, 예? 그 처음에 그 성형하기 전 얼굴은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네모나신 편이세요. 이렇게. 네. 네모나신 편이 밭전자형입니다. 밭전자형. 이 밭전자형이 좋은 관상에 해당해요. 네? 아래로 폭이 같고, 이것도 좋은 관상이고, 동자형.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좁은 형. 동자형. 이런 형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 밭전자는 돈이 많은 관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경금이잖아요. 금형의 얼굴이니까 턱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되시고, 일단은 이 턱이 있으면은 경금의 형상이 금의 형상이고, 금의 형상이 되면 미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의 기준은 서양에 있어서는 반드시 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서양 사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 서양 사람들은 금의 형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당연히 미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꾸 깎죠, 이렇게. 네. 한국 사람은 을목에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깎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미인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눈은 뭐 이렇게 있으셨겠죠. 이렇게 있으셨겠고, 뭐 눈썹 이렇게 있으셨겠고, 자세히는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셨겠죠. 예. 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셨었는데, 좀 그린 게 이상해서 그렇지 미인형이셨어요. 예. 미인형인데 지금 이 정도로 사각은 아니까 이 정도 줄여보죠. 이렇게 해놓고요. 좀 비슷해졌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관상이 원래 좋으셨어요. 예, 좋으셨는데 성형 수술을 자기가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코를 일단 높이셨어요. 코를 높이셨고, 그 다음에 턱도 조금 줄어드신 것 같아요. 턱이 약간 이렇게 더 줄어드신 것 같아요. 약간 더 가름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턱에 손을 대신 건지 아니면 보톡스만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름해지셨어요. 이렇게 가름해지셨고, 이마도 조금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이마도 조금 손을 대셨나? 어쨌든 굉장히 좀 갑자기 마돈나가 되셨어요. 마돈나가 살짝 역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네. 보통 서양 사람들은 삼각형이 많은데 마돈나는 살짝 역삼각형의 얼굴입니다. 네. 그랬는데 턱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말려놓으니 좋아지지 않겠죠. 턱을
턱은 원래 좋은 턱이었는데 이걸 손을 대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말년이 좀 하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활동이 좀 뜸해지시고 방송을 지금 못 하시니까 유튜브로 나가셨는데 어쨌든 유튜브는 지금 성공을 하고 계시니까 뭐 사는데 지장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운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는 이게 재성이잖아요. 이렇게 재성 돈이란 말입니다. 돈. 이 코에 손을 대면은 반드시 악재가 따릅니다. 금전적으로 악재가 따라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에 성형을 하면서 남편 문제 터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코는 특히 코 건드리면은요, 이 가정궁이 좋지 않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파혼을 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못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가정궁은 이 눈으로 보거든요. 이 눈으로 보는데 코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궁하고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코에 손댄 연예인 치고 결혼 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에 만약에 사주에 있는 재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손을 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성은 이 남편은 여기를 의미를 하죠. 만약에 관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마를 또 성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남편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가정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보시죠. 이제 재성이 문제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보면은 금극목 이거죠. 예. 재성인데 공망입니다. 예. 특히 공망에 걸리면 이렇게 스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공망이라는 거는 망친다는 거예요. 예, 망치고 공치고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십니다. 가만 내뒀으면 잘 사는데 괜히 자기 발품 들여가지고 자기 운을 자꾸 망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게 사주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관성이죠. 예, 관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이마로 또 손을 대요. 예를 들면 조혜이라는 씨 있잖아요. 조혜련 씨 보면은 관성이 공망입니다. 이분이요. 기후일주세요. 기후일주에 인묘가 공망입니다.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가 공망이세요. 목국토 이게 남편이잖아요. 이게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조혜련 씨. 그런데 성형해가지고 이마는 더 좋아졌는데 도톰해지고 좋아졌는데 관상이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까? 이혼하고 지금 남편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성형을 하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운은 하락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은 이제 그럼 이 불행한 가정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여기서는 남편이 이거잖아요. 병호입니다. 남편이 병호인데 일단은 이거는 편관입니다. 편관. 네. 편관은 남편이 좀 이렇게 남편이 하여튼 본인하고 이렇게 잘 안 맞고 다정한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좀 힘든 남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센 사주,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신강력을 따지자면 종색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색격.
여기서 인비가 이거 하나 있는데 토는 공망이고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관인으로만 이루어지면 종색격이고 식상을 쓸 수가 있어. 금생수 여기 공망 아니죠. 식상을 쓰니까 식상을 잘 쓰면 개그맨들이나 연예인으로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종색격으로 괜찮은 사주예요. 운도 보면은 금생수 식상으로는 다 흘렀죠. 예. 여기서부터 종색격에 있어서는 인비가 좋지 않게 작용을 해요. 여기서부터 아마 좀 운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네, 남편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도 운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저기 비경법 인수운이 들어왔었죠. 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종색격에 있어서는 관이 나쁘게 작용하지가 않거든요, 원래.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편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겠죠. 일단 편관이면은 정관에 비해서는 아무리 이게 희신이라고 쳐도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편관에 해당하고요. 남편이 좀 나한테 막하는 남편이다. 이런 남편이다. 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이게 양인이죠. 엄청 센 남편이에요. 예. 남편이 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충을 하고 있잖아요. 충. 좌우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고 편관인데 충이니까 그냥 야구방망이로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그 폭행이잖아요. 예. 이게 폭행.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게 형사건이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라는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셨어요. 이거는요. 예.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대. 계속 의처증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 그 숏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 댓글 달아본 거 보니까 막 악플이 막 올라와 있는데 야 이거 댓글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분이 뭐 계속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경실 님이 네? 계속 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바람을 펴가지고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폭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그거 봤어요?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 것처럼 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와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경실 씨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도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 뭐 줄줄이 이 악플을 달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차 가해를 했다. 응? 이분을 막 꽃뱀으로 몰았다. 그 여자를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여자를 꽃뱀으로 몰았다. 2차 가해를 했다. 그래서 비호감으로 전락했다. 뭐 아니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이 빚을 졌다면서 이 남편한테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났냐면은 법에서는 패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패소. 네. 패소해가지고 명예훼손죄인가 뭔가 해가지고 벌금을 또 얼마를 물었대요. 네. 그런데 그게 법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법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말이 또 사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확실한 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은 사실상으로 이게 벌금형 물을 일도 아니고 2차 가해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으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데 법적으로 그걸 증거를 증거가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거는 어차피 이 사건과 연루된 건데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그 증거에 관련된
그 정황들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명예훼손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걸 지금 저기 그 자신들의 결백이라든지 뭐 어떤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응?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법적 다툼 중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댓글 보면은 막 뭐 이분이 뭐 2차 가해를 했다느니 어쩌는지 뭐 완전 이런 식으로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댓글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 남편이 뭡니까 이게? 첫 번째 남편은 그랬다고 치고 두 번째 남편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예?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남편이 뭐 정가 15번인가 그랬대요. 15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남편이 여기서 보면은 재성이잖아요. 금금 재성이잖아요. 여기하고 지금 합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면 금전을 보고 그 결혼했을 확률이 좀 높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 결혼할 때 돈 안 보고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여자한테 끌리는 거 당연한 거고. 뭐 이경실 씨 돈 많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보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남편과 합의됐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돈에 욕심이 있어서 좀 결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비경급 위에 올랐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분하고 이 비경급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말하는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기기가 조금 쉽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지금 성추행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꽃뱀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유혹을 해서 그랬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비경감이 먼저 앞에 떴기 때문에 남편이 여기보다는 여기로 먼저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돈 문제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경실 씨의 돈일 수도 있고 이 여성분의 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남편의 돈을 많이 빌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금전 문제하고 이제 얽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금전 문제가 얽히게 돼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대가성으로 이 남편을 유혹했을 수도 있죠. 가정으로 말하자면. 예.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겁살이 걸리잖아요. 다 뺏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돈을 뺏긴 게 아니고 남편이 돈을 뺏겼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남편 돈이 자기 돈이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겁살이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뭡니까? 남편 자리에 제 살이 들어와 있죠. 예.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여기서 보면 또 좌우충 걸리는 거는 이 남편은 폭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충이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남편은 폭행으로 간 거고 두 번째 남편은 그래서 법정까지 간 거고 남편은 감옥은 안 살았지만 두 번째 남편은 감옥을 갔죠. 예. 거기다가 놀기 좋아하는 남자죠. 연살이 걸렸으니까 도화살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충이 걸렸으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옥에 가면 서로 못 보잖아요. 어쨌든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갑자기 안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도 말하자면 충의 역할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 갑자기 발생해서 서로 안 보게 되는 거 이게 충의 역할입니다. 네.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걸리게 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일주를 보면 육개살이 걸리셨죠. 육개살이 걸리니까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폭행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육개살은 몸을 다치게 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